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진짜 해본 적은 언제였나요? 우리는 이름도 있고 직업도 있고 MBTI도 있고 SNS에 올릴 자기소개도 있어요. 그런데 문득 모든 걸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건 진짜 나를 보고 한 말일까?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나를 보고 한 말일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면 나라는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진짜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명의 철학자를 소환합니다.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남긴 르네 데카르트. 우리가 지금껏 생각해온 나라는 존재는 과연 진짜일까요?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이 한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적 선언 중 하나입니다. 데카르트는 극단적인 회의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죠.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 나의 몸조차도. 심지어는 이 모든 게 꿈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의심하는 나 자신의 존재만은 부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걸 생각하는 나, 그 존재만큼은 진짜다. 이것이 자기인식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체성은 외부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 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선언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질문에 접근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죠. 인간은 자기 자신과 평생 낯선 동거를 한다. 즉,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모르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무의식, 트라우마, 억압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짜 자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려면 자기 내면을 향한 깊은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SNS에 어떤 이미지를 올릴지를 결정할 때 정말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결정하는 걸까요? 회사에서 상사의 말에 끌려가고,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맞추느라 진짜 의견을 말 못하고, 연애에선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느라 내 감정을 무시한 적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연인과의 나. 이런 가면들이 쌓이고 겹쳐지다 보면 진짜 나는 어느새 안개 속에 숨어버립니다. 가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함, 이유 모를 불안, 슬픔, 외로움. 이 감정들이 바로 진짜 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니까요. 그걸 무시하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멀어지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이 안개를 걷어내고 진짜 나를 알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나를 알 수 있을까요? 혼자의 시간을 가져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핸드폰을 끄고 음악도 끄고 조용히 앉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질문을 던지는 습관입니다. 감정의 반응을 관찰하라.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고 슬퍼지고 기뻐지나요? 그 감정의 뿌리를 추적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욕망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분노가 느껴졌다면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남이 말하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를 분리해보기. 남들이 나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내면에서 피곤함과 번아웃을 느낀다면 그 간극을 무시하지 말고 들여다보세요. 진짜 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 속에 있습니다. 글을 써보라. 글쓰기는 자기인식을 가장 깊이 있게 돕는 도구입니다. 오늘 나를 가장 많이 흔든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왜 그것에 그렇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적는 글은 거울처럼 나를 비춰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을 반복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내면의 안개 속에서 조금씩 진짜 나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생각하는 나만이 진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느끼는 나, 흔들리는 나, 모호한 나까지도 인정하고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내가 눈을 뜹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 나를 만나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가림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성적이 높아야 좋은 사람, 대학을 잘 가야 훌륭한 사람, 외모가 예뻐야 사랑받는 사람. 이런 기준은 너무 익숙해서 마치 내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잘 보면 그건 남들이 심어준 기준일 뿐이에요. 진짜 나를 알고 싶다면 먼저 남이 만든 기준을 벗어야 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성공, 남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부터 물어야 하죠. 두 번째 가림막은 두려움입니다. 진짜 나를 마주한다는 건 때로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하는 일입니다. 사실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나는 늘 사랑받고 싶어 애쓰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고백은 쉽지 않죠. 하지만 용기 있게 나를 직면하는 사람만이 진짜 변화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적인 회피입니다. 일에 몰두하거나 SNS에 빠지거나 넷플릭스를 밤새 정주행하는 일들. 그 이면엔 어쩌면 혼자 있는 나를 마주하기 싫은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최고의 도구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질문들을 일기장에 적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누군가는 춤출 때, 누군가는 글을 쓸 때, 누군가는 사람을 도울 때, 그 순간이 바로 나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분노하는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훼손될 때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에 분노한다면 나는 진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상처를 반복해서 겪는가?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안에 아직 내가 마주하지 못한 내면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피하지 않고 꺼내보는 순간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 성공, 칭찬 없이도 계속하고 싶은 것. 그 안에 진짜 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단순하지만 깊고 매일 다르게 대답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 성공, 칭찬 없이도 계속하고 싶은 것. 그 안에 진짜 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굳이 진짜 나를 알아야 할까요?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그 질문은 때로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나의 삶 전체를 조율하는 중심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알면 진짜로 원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 알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는지 알면 더 이상 외부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반복해서 연애에 실패합니다. 그녀는 늘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뒤 자신이 사랑을 받기 위해 늘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해왔고 진짜 감정은 숨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를 시작했고 비로소 편안한 연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처럼 자기 인식은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설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나를 마주해 본 적 있나요? 가장 나다운 순간은 언제였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고 있진 않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이 마음을 울렸는지 나눠주세요. 우리는 이 공간에서 서로의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진짜 같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우리 함께 걸어가요.